저녁 식탁 위에는 세 개의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상도는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어요. 아들 태진은 휴대폰을 보며 반찬을 집어 먹었고 며느리 미정은 아이에게 국을 떠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밥 다 먹었으면 숙제해. 미정의 말에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폰을 꼈습니다. 상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날이 제법 쌀쌀하더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늘게 울렸죠. 태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돼. 아버지 먼저 주무세요. 그래. 상도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의 젓가락만 남았어요.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아버님,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상도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식탁보에 얼룩을 닦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그 소리만이 그와 함께 저녁을 보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식탁 끝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그를 위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는 여행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옷과 간식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여권 챙겼지? 응, 엄마. 밝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상도에게 그 대화는 들리지 않는 언어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실 끝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많아요. 그래, 다녀와. 상도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보려 했지만 이미 가족의 시선은 짐과 일정표로 향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도장, 오래된 유언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상도는 하나씩 펼쳐보며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이게 다인가 작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행 가는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가 오래된 결심처럼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집 안부를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행날 아침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어요. 상도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는 손녀의 인형이 남아 있었고 부엌엔 설거지하지 않은 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접어넣으며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도 그 사이에 끼웠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미소를 한참 바라보다가 접어 넣었습니다.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삶이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점심 무렵 그는 거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그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고요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고요였습니다. 상도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계좌 해지하시겠습니까? 직원의 말에
그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도장에 김상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매매 위임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점심은 작은 분식집에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라왔고 그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주인의 물음에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담벼락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봉투 하나를 붙였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았다. 문이 닫히자 그가 살던 집은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 피곤하다. 미정이 짐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기념품을 꺼내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상도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미정이 문을 밀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서랍도 비워져 있었어요. 태진 씨, 이거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진은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계좌 전부 해지됐다고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았다. 그 한 줄이 집안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72세 남성 실종이에요. 가출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 같아요. 경찰은 서류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자의로 떠난 걸로 보이는데요. 태진은 분노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정이 물었습니다. 찾을 수 있대요? 글쎄, 자발적으로 나간 거라서. 그날 밤 그는 상도의 친구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네. 편히 쉬고 싶다고 하더군. 창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상도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안엔 그가 남긴 반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대지 않은 채로요. 며칠 후 창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도 형이 내게 맡기고 갔어.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상도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태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식탁 위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상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집 앞 감나무에는 붉은 열매가 달렸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갔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아침마다 상도의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태진은 출근 전 그 찻잔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일기장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다. 그 문장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상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식탁의 끝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